황금 같은 노후를 진정으로 황금처럼 만들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과 목적,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여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변화를 거부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주변이 변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평화와 힘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겪는 변화는 주로 신체적 쇠약,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변화를 대할 때 우리는 이를 부담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쇠약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새로운 관계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변화는 우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삶의 단계가 끝나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며 그 단계는 또 다른 특별한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관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중심에 두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웰빙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전환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머물기 대신 현재를 받아들이기. 평화로 가는 길.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인생에서 평화와 성취를 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와 연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후회, 향수 또는 슬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일련의 교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가 과거를 잊거나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추억을 쌓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돕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연을 즐기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우지만 그것이 우리를 뒤로 잡아두지 않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앞에 있는 기회와 경험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감정에 압도되지 않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균형 잡힌 평온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 두려움, 지나친 기쁨 같은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충동적이고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을 명확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가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행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성찰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면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면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회복력, 즉 스트레스에서 빨리 회복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분함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여유와 평온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정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의 감정 반응을 변화시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평정과 명확한 사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더욱 균형 잡히고 평화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다. 목적 없는 삶.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은퇴,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 건강 문제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노년기에 목적을 가지는 것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기. 목적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취미나 창의적인 프로젝트,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보내기 등 이 모든 활동은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손주들과 놀아주는 일은 매우 충만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활동은 삶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는 또 다른 훌륭한 목적 찾기 방법입니다. 타인을 돕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소속감과 중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성장. 끊임없는 배움은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마음을 활기차고 참여적으로 만듭니다. 평생학습은 호기심과 성장을 장려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은 자극적이면서도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목적을 가지는 것은 충만하고 동기부여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에 헌신하며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활기차게 하며 소속감과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노년기에도 행복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의 핵심 가치. 건강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기본 요소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은 통제할 수 없지만 건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먹고 신체적으로 활동하며 정신을 활발히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신체 건강, 정신 명료성, 그리고 감정적 강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삶의 도전에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 연령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능력에 맞춘 규칙적인 운동은 몸을 강하게 하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며 심장 건강을 유지시켜 독립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독서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자극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정신을 활발히 유지하는 활동은 인지 저하를 늦추고 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정신적 활동의 결여는 만성질환, 신체 능력 저하, 정신 쇠퇴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려 세상과 온전히 소통하고 삶을 즐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고 규율 있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며 자기 통제, 인내, 지혜와 같은 덕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중시하는 것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6.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사회적 연결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적 안녕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의 필수적인 지지, 기쁨,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는 삶의 도전에 대처하고 성공을 축하하며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호자와 또래와의 연결은 우리의 감정적 사회적 발달을 형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과 가족 관계는 위로와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정신 건강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대면 상호작용이 때로는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지역 사회 모임 또는 전통적인 대면 모임을 통해서든 관계를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친절, 인내, 공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호 지지를 통해 지역 사회를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연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우리의 행복이 증진되고 속해 있는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지원 시스템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더 강하고 연결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활발하고 몰입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균형 잡힌 유연한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독서, 강의 수강,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똑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민첩하고 강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학습은 전반적인 행복감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목적 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해 줍니다. 학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받으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탐구하는 등 학습 자체는 큰 보람을 줍니다. 이는 정신적 침체를 방지하고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해 줍니다. 중장년층에게 있어 지속적인 학습은 특히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마음이 활기차게 유지되며 인지 저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흥미와 성취감은 그들의 삶을 다방면에서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은 개인의 성장과 적응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능통해지고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더 나은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생 학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큰 가치를 투자하는 일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 8.
정신적 유연성 상실. 정신적 유연성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특성입니다. 변화에 열려 있고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삶의 복잡성을 창의적이고 회복력 있게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기꺼이 고려함으로써 사람들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유연성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나 강력한 논거를 마주할 때 깊이 뿌리내린 신념과 가치를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하려는 의지는 혁신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장려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좌절에서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는 일상적인 것이므로 정신적 유연성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삶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번영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신적 유연성을 개발하면 삶의 기복을 더 매끄럽게 헤쳐나갈 수 있어 더 충만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항상 중요하며, 적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은 단지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를 찾는 데도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나이 든 성인들에게 정신적 유연성은 매우 귀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유연성은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정신적 예리함과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키우며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신적 유연성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성으로, 그들이 더 적응력 있고 회복력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대 사상가들은 현재를 살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각 순간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게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즉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회복력과 자원을 신뢰할 때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도전에 대해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현재 순간을 음미하도록 격려하며 미래를 자신감 있게 맞이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나 잠재적인 문제들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대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인생을 더 충만하게 즐기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다가올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걱정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충만하게 살고 순간을 더 감사하며 미래를 차분하고 확신 있게 맞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10. 자연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다.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자연은 평온함과 영감을 제공하며 우리를 차분하고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대 사상가들은 자연에서 조화를 찾았고 이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야외에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도시 생활의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숲, 바다 또는 산과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고양시키며 창의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은 인생의 도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우리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신체 활동을 촉진하여 신체 건강에도 유익하며 주변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현재를 감사하게 느끼며 균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과의 연결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연은 현대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자연과의 연결은 평온함과 기쁨, 그리고 행복감을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11.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함. 영적 성장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여정은 지혜, 용기, 정의라는 세 가지 주요 덕목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 덕목들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지혜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더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혜를 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용기는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삶은 도전들로 가득하지만 용기를 가지면 두려움이나 불편함에 굴복하지 않고 그 도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인생의 굴곡을 더욱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존중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공정성과 평등을 중시합니다. 정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조화롭고 윤리적인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것은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이 덕목들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에 맞춰 조정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원칙과 이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평화와 도덕적 명확성을 지닌 삶으로 이어집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